여러분,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공복혈당 수치가 102에서 105 사이로 나왔다면 지금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29년째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셨어요. 병원에서는 약 한두 알 처방받아서 드시면서도 건강보조식품은 10개 이상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일까요? TV에서 본 정보, 지인이 좋다고 권한 제품, 약국에서 권유받은 보조제들 하지만 여기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의사가 신중하게 처방한 약은 단 한 알인데 그 외에 따로 챙겨 드시는 건 10개도 넘어요. 이게 과연 건강을 위한 선택일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그렇게 많은 건강보조식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돈을 아끼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 이걸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약을 드셔도 혈당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당뇨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세 가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꼭 끊어야 할 것은 바로 빵과 떡, 그리고 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식탁에서 너무 익숙하죠. 아침엔 식빵, 점심엔 칼국수, 저녁엔 라면. 밥 대신 이런 걸로 간단히 때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이 바로 혈당을 가장 빠르고 높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은 거의 안 먹어요. 대신 빵으로 가볍게 먹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빵이 밥보다 가볍고 덜 살찐다고 착각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빵이나 떡, 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가루들은 곡식의 껍질과 속을 다 갈아 없앤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입에 넣는 순간 거의 설탕처럼 작용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당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보통 당지수가 70이 넘으면 피해야 하는데 빵과 떡, 면은 대부분 80에서 90 이상입니다. 거의 설탕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밥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식빵 한 장을 먹으면 혈당이 10분도 안 돼서 쭉 올라갑니다. 반면 같은 양의 현미밥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죠. 왜냐하면 현미에는 껍질과 섬유질이 남아 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입니다. 빵이나 면처럼 가루로 만들어진 음식은 이미 잘게 부서져 있어서 위에 들어가면 바로 흡수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박영호 씨가 있습니다. 66살 남성인데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복혈당이 150을 넘고 식후엔 2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엔 식빵 2장, 점심엔 칼국수나 냉면, 저녁엔 라면 1개. 밥은 살찐다고 안 드신다고 했습니다. 이분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밥보다 빵이 더 나쁩니다. 빵은 기름과 설탕이 섞여 있어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면은요, 탄수화물이 한 덩어리로 밀집되어 있어서 위에서 잘게 부서지자마자 바로 흡수됩니다. 그 결과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시간이 지나면 몸이 인슐린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박영호 씨는 처음엔 못 믿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빵과 면을 끊고 현미밥으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검사했더니 공복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도 150m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 바꾼 것도 아닌데 혈당이 이렇게 좋아지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약보다 강력한 게 식단입니다. 특히 빵과 면은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먹고 나서 두세 시간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면 또 무언가를 먹게 되고 결국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은 쌀가루를 찐 것이기 때문에 더 빨리 흡수됩니다. 명절이나 잔치 때 찹쌀떡, 송편 많이 드시죠? 쫄깃한 식감 때문에 천천히 소화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찹쌀의 당지수는 87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떡 한두 개만 먹어도 혈당이 훅 오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식사용 떡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떡국떡, 인절미, 절편 같은 게 식사용으로 많이 팔리죠. 밥 대신 떡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밥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 대신 뭘 먹는 게 좋을까요? 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어 드시면 됩니다. 밀가루 음식이 먹고 싶을 땐 두부면이나 곤약면처럼 탄수화물이 적은 대체 식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빵이 너무 먹고 싶을 땐 통곡물로 만든 빵을 소량만 드세요. 하지만 통밀빵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습니다. 당지수가 흰 빵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65에서 7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 식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엔 현미밥 반 공기에 달걀, 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점심엔 두부나 생선을 중심으로 한반찬과 잡곡밥, 저녁엔 국물 적은 반찬에 채소 위주로 간단히 드시면 됩니다. 빵이나 면이 먹고 싶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허락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단백질이 아니라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글루텐은 장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이 약해지면 혈당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뿐 아니라 5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밀가루 줄이기가 건강의 기본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평생 국수 좋아하시던 분인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 이제 면 좀 줄이세요 하면서 곤약면을 사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셨는데 한 달 뒤에 몸이 훨씬 가볍고 속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혈당도 내려갔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빵, 떡, 면을 줄이면 혈당이 내려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계속 먹으면 혈당은 오르고 피는 끈적해집니다. 피가 끈적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눈, 신장, 발끝 같은 작은 혈관들이 먼저 손상됩니다. 그게 바로 당뇨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습관처럼 드시던 빵과 떡, 면을 오늘부터 한번 줄여보세요.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식사 때 현미밥이나 보리밥으로 바꾸고 간식으로는 삶은 고구마나 구운 두부를 드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빵과 떡, 면을 끊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빵과 면을 줄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이제는 밥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 이 흰쌀밥이 당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을 줄이면 되지 않나요? 전 빵도 안 먹고 면도 자제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그 이유가 바로 흰쌀밥 때문입니다. 흰쌀밥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먹어온 음식이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꼭 조심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흰 쌀은 쌀의 껍질, 배아, 속껍질을 다 벗겨낸 상태입니다. 껍질을 다 벗기고 나면 남는 건 전분뿐입니다. 이 전분이 바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흰 쌀밥의 당지수는 89에서 92 사이로 매우 높습니다. 식빵이나 떡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흰 쌀은 소화 흡수가 빠릅니다. 위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몸에서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면서 혈당을 낮추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결국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김순자 씨는 올해 62입니다. 20년 넘게 흰 쌀밥만 고집하셨습니다. 현미는 거칠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식당에서도 무조건 흰밥만 드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약도 잘 챙겨 드셨지만 혈당은 계속 높았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당화혈색소가 8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밥을 바꾸셔야 합니다. 흰쌀 대신 현미밥으로 바꾸셔야 해요. 처음엔 거부감이 심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먹던 밥인데 이제 와서 바꾸라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렸습니다. 그럼 처음엔 반반 섞어보세요. 흰쌀과 현미를 반반씩 섞고 잡곡도 조금 넣어보세요. 김순자 씨는 말씀대로 해보셨습니다. 처음 2주는 거칠고 딱딱해서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식감에 익숙해졌고 2달 뒤에는 현미 비율을 70%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혈당을 다시 검사했는데 당화혈색소가 7.2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현미와 잡곡이 좋은 이유는 바로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천천히 되게 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포만감도 오래가서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콩, 율무 같은 잡곡을 섞어서 밥을 지으면 훨씬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잡곡을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처음엔 흰쌀 70, 잡곡 30 비율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점차 잡곡 비율을 늘리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팁은 밥을 지을 때 물을 충분히 넣는 것입니다. 잡곡은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 밥보다 물을 더 넣어야 합니다. 압력밥솥이나 전기밥솥에 현미밥 모드를 활용하시면 더 부드럽고 먹기 편해집니다. 환자분들 중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현미는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땐 백미와 섞거나 귀리나 보리 위주로 잡곡 비율을 조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이 맞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조절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식사량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라고 해서 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한 끼에 밥 양을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로 줄이고 대신 채소나 단백질을 늘려주세요. 채소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줘서 밥을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순서입니다. 밥부터 먹지 마시고 먼저 채소를 드시고 단백질 반찬을 드신 다음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덜 오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최영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하루 3끼 흰밥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인터넷에서 본 영양사 조언을 전해주며 식사 순서와 밥 종류를 바꾸자고 권했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실천해 보셨고 석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1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밥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네요. 하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지만 그 선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현미밥과 잡곡밥은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꾸준히 드시면 몸이 먼저 달라졌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혈당이 낮아지고 피로감이 줄고 몸이 가볍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만 지나면 수치가 달라지고
병원에서도 놀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밥 한 공기에서 시작됩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 오늘 저녁부터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밥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셨다면 이제는 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고 너무나도 익숙해서 무심코 먹게 되는 것들. 바로 설탕이 숨어 있는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당뇨 관리에서 설탕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탕이 너무 많은 음식에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단맛이 강하지 않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설탕이 잔뜩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탕이 왜 문제냐고요? 설탕은 먹는 즉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몸은 인슐린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에 설탕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대표적인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믹스커피입니다. 믹스커피는 50대 이상이라면 하루 한 잔 이상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쉽고 맛있고 아침마다 습관처럼 찾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작은 봉지 안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6g에서 8g 정도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3잔만 마셔도 20g 이상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각설탕 5개에서 6개 분량입니다. 제가 진료한 이철수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4이셨는데 하루에 믹스커피를 5잔씩 드셨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셨는데 혈당이 잘 안 잡힌다고 하셨어요. 식단 조절도 잘 하신다길래 혹시 커피는 어떤 걸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믹스커피만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믹스커피 안에 설탕 양을 알려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블랙커피로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써서 힘들다고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익숙해지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혈당이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믹스커피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시판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이온 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료수는 갈증 날 때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지죠. 특히 여름철에 많이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는 설탕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콜라 한 캔에는 약 35g의 설탕이 들어 있고 사이다도 비슷합니다. 이온 음료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설탕이 듬뿍 들어있는 당 음료입니다. 갈증이 날 때는 그냥 물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맛이 심심하다면 보리차나 녹차처럼 무설탕 음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블랙커피도 괜찮지만 절대로 프림이나 설탕을 넣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자입니다. 과자는 단맛이 강하고 바삭해서 한두 개 먹다 보면 금세 한 봉지를 다 비우게 됩니다. 문제는 과자에는 설탕뿐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기름도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기름은 트랜스지방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트랜스지방은 혈관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당뇨 환자는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름은 피하셔야 합니다. 과자가 당이 많은 건 당연하고 혈관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에 2배로 해로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과자는 그냥 절대 금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삶은 고구마나 바나나 반 개 정도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요즘 많이 나오는 채소 스낵이나 무가당 견과류를 활용해 보세요. 소금이나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볶은 아몬드나 호두는 좋은 간식이 됩니다. 네 번째는 설탕이 많은 조미료입니다. 반찬을 만들 때 간장이나 고추장, 케첩, 된장 같은 조미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고추장과 케첩은 설탕 함량이 높습니다. 고추장은 한 스푼에 평균 4g 이상의 당이 들어있고 케첩은 한 스푼에 3g에서 5g 정도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밥을 비벼 먹거나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때 고추장을 듬뿍 넣으면
자기도 모르게 설탕을 한 숟갈 이상 먹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반찬을 만들 때는 고추장보다는 된장이나 간장을 활용하시고 맛을 낼 땐 다시마 우린 물이나 멸치 육수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양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일에도 당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도, 수박, 바나나, 망고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게다가 과일은 주로 간식처럼 먹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과일은 절대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루에 주먹 한 개 분량, 예를 들면 사과 반 개, 포도 10알 정도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위에 다른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라서 과일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실제로 정미경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여름마다 수박을 매일 한 통 가까이 드셨습니다. 수박이 수분도 많고 시원하니까 몸에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혈당은 계속 높았고 공복 혈당이 17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일 양을 줄이자고 권해드렸고 식후로 시간을 바꿔서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 공복 혈당이 120으로 내려갔습니다. 과일도 분명 영향을 줬던 겁니다. 여러분, 설탕은 단순히 단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음식 속에 숨어서 여러분의 혈당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밥을 줄이고 약을 먹어도 이 설탕들을 계속 섭취하고 있다면 혈당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커피는 반드시 블랙으로 드시고 음료수 대신 물이나 차를 선택하세요. 과자는 멀리하고 간식은 고구마나 무가당 견과류로 바꾸세요. 과일은 하루에 한 주먹, 그리고 식사 후에 드시고요. 조미료는 고추장보다는 간장이나 된장을 사용하시고 단맛은 가능하면 자연 재료에서 가져오세요. 이것만 실천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한 달만 해보시면 몸이 확실히 반응합니다. 혈당이 내려가고 피로가 줄고 몸이 덜 붓고 잠도 편해집니다. 당뇨는 평생 함께 가야 하는 질환이지만 이렇게 음식 하나하나만 잘 조절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달달한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한 잔으로, 사이다 대신 보리차 한 컵으로,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 반 개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혈당은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결정합니다. 그 음식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설탕입니다. 지금까지 당뇨 관리에 꼭 필요한 3가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지나쳐온 음식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아, 그동안 밥은 줄였는데 믹스커피는 그냥 마셨지. 빵을 피한다고 하면서도 떡은 자주 먹었지.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맘껏 먹었지. 맞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평소에 어떤 순서로 먹고 어떤 생각으로 식사를 해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진짜 당뇨 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녀 중에도 당뇨 때문에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 분들이 이 정보를 모르고 계시다면 큰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하루 한 잔의 믹스커피, 매일 먹는 흰 쌀밥, 습관처럼 먹는 간식이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뇨는 절대 혼자서 싸워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혼자 하려니까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마음속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작게라도 실천해 보세요.
물 대신 보리차로 바꾸는 것, 밥을 반 공기로 줄이는 것, 혹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셔보는 것. 그 아주 작은 선택이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혈당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과거에 시도해 보셨던 식단이나 운동법 혹은 개선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한 줄의 응원이 지금 어디선가 당뇨로 힘들어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두렵지만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한 끼 밥, 한 잔의 음료,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꼭 챙겨야 할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식사와 함께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